네,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이덕종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이제 이전보다 정신건강학과에 더 많은 분들이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신건강학과에서 사용하는 약물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또 몇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걱정하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정신건강학과의 약물을 건강하게 복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과적 약물을 건강하게 복용한다는 것은 약물을 오남용하지 않고 약물을 원래의 목적대로 바르게 복용하여서 치료 효과를 얻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약물 오남용이라는 것은 일단 약물 오용과 약물 남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약물 남용이라는 것은 치료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약물을 복용하게 되는 것을 약물 남용이라고 하고, 약물 오용이라고 하는 것은 치료 목적으로 복용하는 것은 맞지만 용량을 다르게 복용하거나 복용 시간을 좀 다르게 복용하거나 약물 복용하는 방법을 임의대로 조절해서 복용하게 되는 것을 약물 오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경우 다 당연히 문제가 생기실 수가 있고, 다른 약물들과 마찬가지로 약물이 과도하게 또는 잘못되게 복용되었을 때는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약물 오남용은 절대적으로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신과적 약물은 올바르게 사용하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울, 불안, 불면 등의 정신과적 어려움은 마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뇌의 변화로 인한 것이기도 하므로 약물 복용이 많은 경우에 유용하고 때로 필수적이기도 합니다. 지나치게 정신과적 약물 사용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늦지 않게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정신과적 약물을 건강하게 사용하고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약물 자체의 중독성보다 우리 마음의 심리적인 의존성을 잘 다스리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주체는 약이 아니라 우리 자신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시고 다독일 수 있는 힘을 키워나가시고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과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 약물 복용과 함께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네, 모든 정신과적 약물이 생물학적인 의존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안정제나 수면제는 의존성이 다소 있지만 항우울제 등의 약물은 생물학적인 의존성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몸과 뇌, 마음은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하려는 힘이 있습니다. 정신과적 약물을 복용하여 도움을 받고 마음의 어려운 상태에서 벗어나서 정상적인 우리의 뇌와 마음으로 회복이 된 이후에는 약물의 도움 없이도 그러한 회복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따라서 약물 치료를 중단하여도 다시 재발하지 않고 잘 지내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키우고 더 건강한 생활 방식과 태도를 갖추게 되면 약물 치료 없이도 잘 지낼 수 있는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이제 물론 어떠한 경우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약물 치료를 계속해서 지속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혈압약 등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면서 혈압 관리를 하는 것처럼 정신과적 약물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면서 정신건강 관리를 하는 것이 더 적절한 상태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주치의와 상의를 통해서 개개인에게 맞는 정신약물 치료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가장 흔한 것은 구역감 등의 소화기계적 불편감입니다. 이 경우 공복에 약을 복용하지 말고 식후에 약물을 복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또 두통, 멍한 느낌, 입마름 등도 흔히 나타나는데 많은 경우 초기에 적응 기간을 지나가면 사라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한 다른 약물들과 마찬가지로 정신과적 약물도 간이나 콩팥을 통해서 대사되어 배출되므로 간이나 콩팥 기능을 주기적으로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 성기능의 변화가 생기기도 하고 식욕의 변화가 나타나 체중의 변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약물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주치의와 상의해서 약물의 용량을 조절하거나 약물 교체를 상의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때로 안정제나 수면제를 복용하고 행동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엇인가를 찾아서 먹는 행동이 생겨서 상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많지는 않지만 어떤 경우에는 약물 복용 후에 비몽사몽간에 나도 모르게 엉뚱한 행동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들은 특히 약물을 과다하게 복용하였을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약물 복용을 음주와 함께 하였을 때 문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약물을 정량대로 올바르게 사용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이러한 부작용이 생기지 않으므로 지나치게 걱정하시지 말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주치의와 상의하여서 해결을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정신건강학과에서 사용하는 약물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안정제, 항우울제, 수면제 등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약물은 주로 불안을 낮추고 안정을 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약물에 따라서 약을 복용하였을 때 다소 멍하게 느끼거나 때로는 감정을 인식하는 것이 둔해졌다고 표현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사용하는 약들은 적응 기간을 거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약간 멍해지거나 졸린 느낌이 들어도 며칠 더 복용하다 보면 이러한 느낌은 대부분 사라지고 잡생각이 줄어들고 차분해졌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년 전에 이제 안정제나 수면제 등을 장기간 복용하게 된 사람들에게서 인지저하가 있는 비율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수많은 다른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단순하게 안정제나 수면제를 먹으면 인지가 반드시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정신과적 약물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으로 인하여 적절할 때 약물 치료를 사용하지 않아서 만약에 스트레스 조절이라든지 수면 조절 등에 실패하게 된다면 이 또한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치매 등의 인지저하의 위험성을 높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은 안정제나 수면제를 무분별하게 복용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안정제나 수면제를 무분별하게 많이 장기간 복용하면 꼭 인지저하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많은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오남용을 하지 말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양의 안정제나 수면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이런 경우에는 삶에서 힘든 시기를 넘어가는 것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항우울제의 경우에는 약을 먹는다고 해서 바로 모든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경계 수용체 레벨에서의 변화까지 동반되기 위해서는 수주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꾸준히 약을 복용해야지 점차 기분이 안정화되는 경과를 밟게 됩니다. 수면제나 안정제의 경우에는 효과가 바로 충분히 나타나기를 기대하시면서 약을 복용하시게 될 텐데 사람마다 맞는 약의 종류와 용량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효과가 불충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신과적 약물은 그 개인에게 맞는 약과 복용 방법을 찾기 위하여 조율하는 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치의와 적극적으로 상의해 나가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약에 대한 지나친 심리적 부담감이나 기대를 가지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면제를 먹었는데 오히려 잠을 더 못 자고 안정제를 먹었는데 오히려 더 불안해졌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수면제는 안정제를 먹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반복적으로 약을 복용하거나 한꺼번에 많은 약을 복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약에 대한 심리적인 불안이 영향을 끼친 경우가 많습니다. 약을 제대로 복용하면 대부분의 경우 큰 부작용 없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의 도움을 받아가되 우리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서 몸과 마음을 다스리려고 시도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자고 싶다고 해서 원래 자는 시간과 전혀 상관없는 시간에 수면제를 복용한다고 해서 잠이 잘 오지는 않습니다. 수면 위생을 잘 지키고 규칙적인 수면 패턴은 만들려고 노력하면서 내 몸이 잠이 들기 쉽고 잠을 자야 하는 시간에 맞추어서 약을 복용하면 효과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신과적 약물 치료는 항상 그 심리적인 의존성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되겠는데요.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항상 다스리는 그 주도권을 잃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약이 우리를 안정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잘 다독이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다만 약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면 더 수월하고 더 잘 해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약의 도움을 받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극복해내면 성장의 동력이 되지만 우리가 어떤 힘든 일에 완전히 압도되어 버리면 성장의 기회도 없습니다. 정신과적 약물 치료는 우리가 삶의 힘든 시기에 그것에 완전히 압도되지 않도록 치유해 나가고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치유의 주체,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주체가
약이 아니라 우리 자신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아직도 이제 정신건강학과에 방문을 하거나 정신과적 약물을 복용하는 것을 좀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방문을 꺼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전보다 이제 정신과에서 쓰는 약들도 부작용들이 많이 줄었고, 그 다음에 의사분들도 관련된 경험들이 많이 쌓이면서 예전보다 더 안전하게 정신과적 약물도 복용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약물 치료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로 정신건강 문제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을 느끼지 마시고 다른 신체적 건강 문제와 마찬가지로 정신건강 문제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접근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좋아지실 수 있고 또 원래 회복의 상태로 돌아가실 수 있으니까 부담 너무 느끼지 마시고 편한 마음으로 정신과 외래 오시면은 저희들도 열심히 상담 드리고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